안녕하세요. 아나퀘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애니메이션 레벨 2 치트 능력 요약입니다. 제 요약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시작됩니다. 인간들이 아인들을 노예처럼 대하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바나자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는 아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인간들은 그런 그를 싫어합니다. 아인들조차 그에게 친절을 멈추라고 경고하지만 바나자는 듣지 않습니다. 그는 모두가 잘 지내길 바라지만 같은 마음인 사람은 많지 않아요. 느닷없이 바나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소환되고 그들은 그에게 용사 후보라고 말하죠. 이제 그는 클로드 마법 왕국에 갇혀서 암흑 군대와의 길고 긴 전투의 한가운데에 놓였어요. 왕국은 암흑 군대에 맞서 싸우길 바라면서 다른 세계에서 용사들을 소환해왔어요. 가장 먼저 그들은 바나자의 능력을 확인해야 해요. 그는 그들의 세계에 소환됐을 때 레벨 1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 하지만 대신에 그들은 후보자들에게 신들의 신성한 축복을 내리지. 이 축복은 그들에게 일반인은 훈련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힘을 줘. 그걸 신성한 계시라고 불러. 바나자는 그들의 언어를 읽을 수 있지만 화면에 그의 능력치가 표시되자 모두가 겁에 질려버렸어. 알고 보니 바나자는 신성한 계시를 받지 못했던 거야. 그의 능력치는 그냥 일반인과 똑같아. 완전 실망한 거지. 소환사들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바나자는 자기가 그냥 평범한 상인일 뿐이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의 말에 관심 없어. 대신 다들 다른 소환수에 넋이 나갔어. 엄청난 힘을 얻었나봐. 이 녀석 스탯이 전부 9999래.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싸워달라고 애원하고 있어. 바나나는 집에 가고 싶을 뿐인데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 그는 어떻게 돌아갈지 머리를 굴리고 있지만 왕은 금발 녀석이 영웅이 될 거라고 발표하느라 너무 바쁘네. 시간이 좀 흐르고 바나나는 마차에 던져져서 끌려가. 그가 뒤돌아보자 왕은 소환문이 닫혀서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말해. 왕국은 자기네 실수라고 인정하고 그에게 보상해주겠대. 그냥 없애버리는 대신에 그들은 그를 북쪽의 들레즈 숲에 살게 해줘. 남은 쓸모없는 인생을 거기서 보내게 해주는 대신 그가 그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그곳으로 가는 여정에 바나자를 호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대놓고 바나자에게 말 걸지 말라고 하더군. 하지만 바나자는 말솜씨가 좋아서 그 남자를 꼬드겨서 대화를 나누게 돼. 알고 보니 이 나라에서는 인간이든 반인반수든 모두 똑같이 대우받는다고 하더군. 바나자는 처음엔 상황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능력치는 형편없었고 숲속에 갇혀서 지내야 했죠. 게다가 인류를 위협하는 어둠의 군대까지 있었고요. 하지만 바나자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숲에 도착하는데 무려 20일이나 걸렸어요. 그들이 마침내 숲에 도착하자 바나자는 엄청난 현금과 한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가득 든 바닥 없는 가방을 받았습니다. 운전수는 숲속에 어둠의 군대가 숨어 있다고 경고하며 살고 싶다면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하죠. 혼자가 된 바나자는 소지품을 뒤적거려 검을 꺼냅니다. 근처에서 슬라임을 발견하는데 예전 세계의 슬라임과 비슷하게 생겨서 자신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고 슬라임들이 달려들자 바나자는 어쩔 수 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는 그 공격에서 살아남지만 싸구려 무기는 벌써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자, 알림이 뜨면서 레벨 2가 됐다고 하는군. 능력치가 바뀌었는데 바나자는 숫자 대신 이상한 기호가 나타나서 엄청 당황해. 음성 알림을 켜니까 마법 주문을 배웠다고 알려주네. 메뉴를 열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바나자는 자기가 얻은 주문들에 완전히 충격받았어. 잠깐 알림창이 뜨면서 몬스터 유인 마법이 자신에게 준 무한 가방에 걸려있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슬라임이 그를 공격했고 준 무기가 쓸모없다는 걸 감안하면 왕국이 그를 죽게 하려고 한 거지. 목소리가 유인 마법을 제거할 건지 묻자 그는 그러겠다고 하고는 대체 왜 이렇게 쉽게 없앨 수 있는 마법을 썼는지 의아해. 바나자는 몸을 숨길 안전한 장소를 찾기 시작하지만 알림 때문에 멈춰서 숲에 엄청난 양의 말리시움이 있다고 합니다. 악마가 내뿜는 액체나 기체를 가리키는 고급스러운 말일 뿐입니다. 그건 인간에게 정말 해롭습니다. 목소리가 그에게 숲을 정화할 건지 묻고 우리의 소년 바나자는 그것이
특히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은 그의 마법의 3분의 1을 소모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바나자는 자신이 너무 약해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정화 주문을 시전하자 알고 보니 엄청나게 화려한 마법 쇼였어. 그러자마자 바나자가 여러 번 레벨업을 하면서 알림이 폭주하기 시작해. 성으로 돌아와서 공주는 바나자를 숲에 보낸 게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지적해. 특히 그게 다 우리 잘못이었는데 말이야. 게다가 어둠의 군대는 딜레이즈 숲의 전선을 구축했어. 하지만 왕은 상관 안 해. 그냥 바나자를 바로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하며 영웅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해. 잠깐, 갑자기 왕에게 긴급 뉴스가 들어와. 누군가가 방금 해냈다는 소식이지. 역대 최강의 신성 마법, 정화 마법이라니. 국왕은 금발 용사가 벌써 저런 고위 신성 마법을 익혔다고 감탄했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지. 금발 용사는 남쪽으로 갔는데 정화 마법은 북쪽 숲에서 발동됐으니까. 한편 우리의 바나자는 유유자적하며 레벨이 무려 317까지 오른 것을 깨닫게 돼. 몬스터 한 마리 잡지 않았는데 말이야. 바나자는 이 세계에서는 마법을 쓸 때마다 레벨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나자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상한 기호가 여전히 그의 능력치 옆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나자는 레벨업 알림을 끄기로 결정해요. 바나자는 자신의 마력을 확인하고 맙소사 몇 초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마법 천재라고 생각하는 대신 바나자는 자신의 마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해요. 그는 아직 위험할 수도 있다고 걱정해요. 왜냐하면 그의 마법이 숲을 제대로 정화할 만큼 강하지 않거든요. 바나자는 마을에 살 수 없으니 시스템은 그에게 변신 마법을 사용해서 섞여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도해 봅니다. 먼저 그는 성별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에게는 맞지 않아서 그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러자 시스템은 순간이동 마법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바나자는 자기가 직접 도시로 순간이동을 했지. 원래 세계에서는 순간이동은 엄청 고위 마법사나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선 다들 할 수 있는 것 같아. 똑똑한 바나자는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젠장 안 되잖아? 그래서 돈을 벌려고 길드를 찾아보지. 초짜니까 상인이 되는 건 힘들 수도 있으니 모험가 길드를 찾길 바라지. 그래야 몬스터도 잡고 운송 퀘스트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다행이네요. 시스템에서 길드 가는 길을 알려주더군요. 거기에 도착하니 길드에서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모험가는 업적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고요. 등급이 높을수록 보상도 좋고 더 어려운 퀘스트를 받을 수 있죠. 그의 옛 세계의 길드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바나자는 가입하기로 하지만 본명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그는 대신 플러와 함께 가기로 합니다. 플러는 빨리 돈을 벌고 싶지만 그의 계급이 너무 낮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플러는 한 소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숲속의 델라벳으로 호의가 필요한 소녀 말입니다. 문제는 그녀가 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문에 따르면 그 숲 바로 한가운데에 암흑 군대의 기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녀를 데려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녀는 그 근처에 사는 가족을 돕고 싶어 했어. 어떤 모험가들은 짜증난다고 아예 밀쳐버렸고 그래서 플러가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한 거야. 그녀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설명했지만 플러는 전에 가본 적도 있고 그냥 순간이동 마법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했지. 순간이동 마법을 쓸 수 있다는 말에 다들 입을 쩍 벌렸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희귀한 기술을 쓸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플러는 초보 마법도 아닌데 마나 소모량이 적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하고 놀랐습니다. 마나가 많이 소모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발레로사라는 왕실 기사가 나타나 플러에게 그 여자에게서 떨어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녀는 플러가 그런 고급 마법을 사용할 만큼 숙련된 마법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를 의심합니다. 그녀의 부하들도 마찬가지로 플러에게 뭔가 석연치 않은 계획이 있다고 비난합니다. 플러는 의심을 살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데려가겠다고 제안하죠.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숨겨진 장소를 찾아요. 하지만 발레로사는 딴 속셈 부리지 말라고 경고하죠. 플러가 순식간에 순간 이동을 시키자 다들 깜짝 놀랍니다. 순간 이동도 놀라운데 플러는 엄청나게 먼 곳으로 데려갔어요. 다들 플러가 상위 랭커의 엄청난 마법사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플러는 자신은 마법을 조금 쓸 수 있는 신참 모험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들 전에 그를 쓰레기 취급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죠. 플러는 그저 더 이상 자기를 의심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어린 소녀는 숲이 더 이상 그 두꺼운 멜리시움층으로 덮여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죠. 플러는 자신이 한 일을 말하려 하지만 시스템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악마에게 자신이 정화 마법을 썼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이죠. 플러는 이 악마 이야기에 혼란스러워하지만 발레로사와 그녀의 동료들은 소녀에게 무기를 겨누기 시작합니다. 길드는 그녀를 의심해왔고 발레로사는 그녀에게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처음에는 소녀가 무서워하는 척하지만 그러다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 모두를 완전히 놀라게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펜리스이며 지옥의 사신넷 중 팽우릴의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모든 소녀들을 쓰러뜨릴 만큼의 멜리시움을 풀어놓고 발레로사는 그 소녀가 지옥의 사신과 관련된 악마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펜리스는 플러에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멜리시움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그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기로 합니다. 플러는 발레로사를 구출하지만 다른 4명의 소녀들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간이동 능력을 사용하여 모든 소녀들을 그곳에서 탈출시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놀랍니다. 플러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새로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기 전에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지워지기 전에 이 새로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는 일어서서 자신이 가진 모든 주문을 풀 준비를 합니다. 펜리스가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펜리스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유성도약이라는 주문을 걸어서 빌어먹을 하늘로 솟아오르잖아. 자기도 그 기술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놀랐을 거야. 그러고는 자기를 방어하는 또 다른 능력을 꺼내들지. 펜리스도 만만치 않지. 플러의 호오리 바람을 피하려고 여기저기 순간 이동을 하는데 플러는 봐주지 않아. 중력 마법으로 꼼짝 못하게 가두어 버리잖아. 펜리스는 이 남자가 얼마나 강한지 완전히 넋이 나갔어. 플러는 정신없이 온갖 제압 주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더군. 개 시스템이 복종 마법을 쓰라고 제안하던데 타깃을 노예로 만들어서 플러가 조종하게 하는 거야. 플러는 그런 마법은 안 쓰려고 하지만 펜리스가 풀려나기 직전이라 시간이 없어. 펜리스가 계속 주문을 던지는데 플러 시스템이 계속 무효화하더라. 곧 풀려날 것 같으니까 시스템이 계속 플러한테 복종 마법을 쓰라고 압박하는 거지. 하지만 플러는 막 이 세계에 왔기 때문에 자기 과거 세계의 부패를 가져오고 싶지 않다면서 계속 그 아이디어를 거절해. 그러다 갑자기 펜리스가 스스로 벗어날 마법이 없다며 플러에게 자기 목숨을 끊어달라고 솔직하게 말해. 플러는 자기는 싸움 같은 거 싫어한다면서 그걸 거절해. 그러자 펜리스는 플러가 자기를 풀어주자 충격을 받아. 펜리스는 자기가 인간과 늘 충돌하는 악마의 전사라고 알려줘. 하지만 플러는 펜리스가 인간이든 악마든 상관하지 않아. 그는 이미 항복한 사람을 제거하려 하지 않아요. 펜리스는 그의 친절함에 감탄하고 인간으로 다시 변신하여 짐승의 모습을 버립니다. 플러는 그녀를 풀어주겠지만 그녀가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원합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옷을 찾으려고 바닥 없는 가방을 뒤지지만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서 지쳐 잠이 듭니다. 그날 밤 플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마법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왜 그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지, 그의 마법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믿기 어려워하는지 궁금해하네. 펜리스는 마법에 저항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졌는지 궁금해하며 깨어나지. 기절한 동안 플러가 자신을 치료해줬다는 걸 깨닫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해치고 가죽을 벗겼을 거라고 지적해. 하지만 플러는 그러지 않았으니 다시는 인간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그리고 플러는 너무나 엄청난 힘을 보여줬기에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로 결심해. 그에게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지. 하지만 플러는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무 조건 없이 그의 노예가 되겠다고 아예 제안합니다. 플러는 그런 노예 소유 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섬길 수 없다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결심합니다. 플러는 그녀를 멈추고 마침내 그녀가 따라오도록 허락합니다. 나중에 플러는 자신이 어떻게 소환되었는지 모든 자세한 내용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전혀 없어서
영웅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따라온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종족이 오직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를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이 그녀는 그에게 항상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플리오는 다시 한번 그녀가 자신과 함께 다니도록 허락하고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성에서 왕은 황금, 영웅이 자신이 지휘하던 부대가 전멸당하도록 내버려둔 사실을 듣고 매우 실망합니다. 이 영웅은 병사들이 겁먹었다면서 그들을 탓하고 자신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뻔뻔하게 둘러대지만 다른 병사가 왕에게 모든 걸 털어놓죠. 알고 보니 이 영웅은 군대 뒤에 숨어서 빈둥거렸고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동안 혼자 잽싸게 도망친 겁니다. 그러고는 패배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죠.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지자 일부 병사들은 영웅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혼자가 된 영웅은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자 몹시 화를 냅니다. 한 달이나 훈련했는데도 조금밖에 나아지지 않았어. 약한 몬스터는 상대할 수 있지만 싸울 줄 아는 짐승에겐 완전히 속수무책이잖아. 그때 하인인 수야가 그를 맞이하러 나타난다. 이 녀석은 정말 골칫거리야. 성의 돈으로 그녀를 사치스럽게 해주려고 데려가라고 말하다니. 다음 날 플러는 돈을 벌기 위해 모험가 길드에 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는 펜리스가 그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질 수 없다. 몇몇 상인들이 그들을 부부로 오해해서 플러는 그냥 부부인 척하는 게 눈에 띄는 것보다 여행하기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펜리스는 알루핀의 꿈이 강한 남편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아내가 되기로 합니다. 플러는 그들이 그냥 가장하는 거라고 일깨워 주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를 자기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벤텀과 길드에서 펠리스는 자신의 모험가 배지를 받고 펠리스는 플러가 똑같은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보니 그녀의 루핀 종족이 행하는 결혼의식의 일부입니다. 함께 사냥한 먹잇감에 뼈를 삼킵니다. 다행히 우리 소녀는 그 생각에 잠기기도 전에 방해를 받습니다. 길드 접수원이 펜리스의 이름을 묻기 때문입니다. 펜리스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하려다 하지만 플러가 그녀의 말을 끊고 레이에스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플러는 레이에스에게 인간으로 살고 이제부터 가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길드에서 미친 퀘스트가 하나 공고되는데 미친 곰들이 도시로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였어. 모든 모험가들은 겁에 질렸어. 왜냐하면 그 미친 곰들이 영웅의 군대를 박살낸 놈들이거든. 비상 상황이라서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모험가들이 그 일을 맡을 수 있었어. 게다가 들어봐. 길드에서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돈을 곰 한 마리당 지급한다고 했어. 누군가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이 일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플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 하지만 레에스는 그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플러는 진짜 영웅조차 곰들을 이기지 못했다고 상기시켜주죠. 그러자 레에스가 계획을 세우는데 자기가 직접 미친 곰들을 쓰러뜨리고 플러가 자기를 이겼으니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겠다는 거죠. 플러는 곰들이 쉬고 있는 숲으로 그들을 순간이동시켜요. 그리고 그곳엔 길드가 기지로 쓰라고 한 빈집이 있죠. 레에스는 혼자서도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지만 플러는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아요. 게다가 시험해보고 싶은 마법도 있대. 그래서 레에스는 둘이 같이 있게 돼서 엄청 좋아해. 그러다 비명을 듣고 아까 봤던 기사단이 미친 곰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걸 발견해. 레에스는 걔네들을 기억하지만 약해 빠진 패배자들 따위 상관 안 해. 근육질 여자는 상태가 안 좋지만 그래도 계속 싸우려고 애쓰다가 궁지에 몰려. 하지만 다행히 기사들은 공격을 받아 미친 곰들이 쓰러져. 곰 한 마리가 남았지만 레에스가 해치웠어. 기사들을 구하는 건 플러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레에스는 플러가 너무 착하다고 생각해. 기사들은 모두 고마워하며 플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했다고 말했어. 플러는 레에스의 진짜 정체를 알까봐 두려워. 그녀를 그냥 여행 친구라고 소개했지. 플러는 그가 아내라고 소개해주길 바라지만 또 다른 미친 곰이 나타나 방해하죠. 곰은 바로 레에스에게 달려들지만 레에스는 무시무시한 눈빛 한 번으로 제압합니다.
레이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고 곰은 고개를 끄덕여 그들이 항복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들은 곰을 애완동물로 키우기로 하지만 기사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친 곰들이 영웅 군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레이스는 그럴수록 애완동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플러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막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목걸이를 채워요. 그리고 변신 마법을 사용해서 더 잘 섞이도록 만들죠.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만 기사들은 그렇게 사나운 짐승을 아무렇지도 않게 길들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나중에 기사들은 플러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자신들을 소개해요. 벨리로사 외에 멋진 전사 블로섬, 마녀 벨라노, 그리고 전직 농부 출신 기사 바이렐리가 있어요. 그들은 플러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요. 황금 영웅은 그의 군대가 그를 배신하자 격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둠의 왕에 맞서 싸울 군대를 이끌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섬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된다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황금 영웅은 그때가 올 때까지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왕은 기사들에게 그들이 광포한 곰들과 같은 수준의 짐승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 때까지 전투에 전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4명은 광포한 곰 한 마리조차 함께 쓰러뜨릴 수 없어서 플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러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법은 안 통하니까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을 거예요. 한편 레이즈는 엄청 질투를 느끼고 있어요. 플러에게 가까워지려는 여자들을 보면서요. 그래서 플러는 레이즈가 자기 아내이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함께 살려고 한다고 말하기로 해요. 기사들은 물러서서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러자 레이즈는 플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요. 아내로서 그 누구보다 플러가 어떻다는 걸 잘 안다고 지적하면서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 친절한 친구죠. 플리오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들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선생님은 아닐지라도 그들을 훈련시키기로 동의합니다. 소녀들은 기뻐하지만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잠잘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실 한 구석에 월세를 내고 지낼 의향도 있습니다. 레이즈는 방이 많으니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플리오는 부부니까 침대를 같이 쓸 수 있죠. 한편 악마들을 몰살하고 숲의 악령들을 정화한 자가 클라이로드 왕국 출신이 아니라는 소식이 어둠의 군주에게 전해집니다. 단 한 사람이었죠. 단 한 사람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어둠의 군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악마들을 순식간에 제압할 만큼 강력한 마법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말입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자신의 부하에게 그 자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붙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다음날 아침 플러는 눈을 뜨자 레이즈가 그가 자는 동안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가 뭐 하는 거냐고 묻자 그녀는 이제 부부이기 때문에 그가 잠든 동안 몰래 쳐다보는 게 당연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잠든 동안 몰래 쳐다보는 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전날 밤으로 돌아가 보면 레이즈는 플리오의 아내로서 본격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리오는 아직 이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을 거절합니다. 레이즈는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플리오는 자신이 그녀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안심시켜줍니다. 애 낳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들이 좀 있거든. 일단 레이즈 혼자 방 쓰라고 자기는 복도에서 자기로 했대. 근데 레이즈는 플러가 계속 같은 방에서 안 자면 발레로사랑 다른 사람들이 둘 사이를 이상하게 여길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플러는 참고 여기 있는 동안 같이 지내야 하는 거지. 침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레이즈는 플러에게 잘 해주고 싶어서 옷 입는 거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야. 플러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무해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녀가 그의 셔츠를 벗겨주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바로 그때 발레로사가 들어와서 자기가 뭔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같다고 느끼고 아주 재빨리 뛰쳐나갑니다. 그날 늦게 그들은 합의했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레로사가 엄청나게 큰 멧돼지와 맞닥뜨리자 멧돼지가 달려들자마자 도망칩니다. 전사가 데미지 딜러 역할을 맡으려고 하지만 한번 휘두르고는 계속 똑같은 짓만 반복하다가 결국 궁지에 몰리는 거지. 레이즈는 벨라노가 찔리기 전에 쓸모없이 굴지 말고
마법으로 도우라고 말해. 그러자 벨라노는 방어 마법을 써서 멧돼지의 공격을 막아내. 플러는 뷰렐리에게 멧돼지를 쏘라고 시키지. 하지만 화살은 간지럽히는 정도밖에 안 돼. 이 팀은 싸움 실력이 정말 엉망이야. 플러는 할 일이 정말 많을 거야. 애들이 제대로 될 때까지 훈련시키고 싶어 해요. 한동안 같이 지내야 하니 플러는 소녀들에게 방을 하나 내줍니다. 이제 그 집 자랑스러운 주인이거든요. 그 사이코 곰 퀘스트 덕분에 계속 바닥에서 자게 할 순 없잖아요. 어쨌든 소녀들은 그의 친절에 엄청 감사하죠. 바로 그때 레이즈가 나타나서 점심시간이라고 알립니다. 다들 밥 먹으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레이즈는 부엌에 발을 들여본 적도 없어요. 요리라는 개념 자체가 걔한테는 외국어 같아. 플러는 식중독 걸리기 싫어서 고기를 익혀 먹자고 제안해. 하지만 레이즈는 절대 못 만지게 해. 제가 만지면 잿더미로 변할 게 뻔하거든. 발리로사가 나서서 플러를 주방에서 돕겠다고 해. 시간이 좀 흐른 뒤 드디어 제대로 된 식사가 준비돼. 다들 비주얼이 장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플러의 요리 실력에 칭찬을 퍼붓지. 하지만 플러는 자기가 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란 걸 알지. 왜냐면 발리로사도 의외로 요리를 꽤 잘하거든. 레이즈는 자기가 여기서 마누라 역할인데 질투심을 느껴. 발리로사는 칭찬에 약간 당황해서 실토하는데 사실 자기는 칼 휘두르는 것보다 요리를 더 잘한대.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기 귀족 가문이 어려워져서 비싼 요리사를 둘 형편이 안 됐대. 발리로사는 자기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어야 했지. 모두 맛있게 먹는데 정말이지 겉모습만큼이나 맛도 끝내주는 거야. 하지만 레이즈는 철저한 반 채식주의자라 여전히 회의적이야. 플러가 샐러드를 만들었으니 한번 먹어보기로 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날 늦게 플러는 사냥하면서 잡은 멧돼지들을 전부 길드에 가져가 감정을 받기로 해. 그는 그 거대한 짐승들을 너무나 쉽게 쓰러뜨려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지. 마치 공원 산책처럼 보이게 만드니까 길드에서 전리품을 평가하는 동안 레이즈는 플러에게 잠깐 마을에 다녀와도 괜찮냐고 묻더라고. 볼 일이 있다고 하니까 플러도 괜찮다고 했어. 게다가 길드 직원 릴리스가 다가와서 어차피 얘기하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 플러가 가자마자 레이즈는 결심한 듯 미식 마스터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려고 해. 한편 플러는 릴리스와 수다를 떨고 있는데 릴리스가 말하길 우리 애가 엄청난 업적 때문에 마을에서 엄청 유명해졌대. 그의 힘에 대한 소문이 궁궐에까지 퍼져서 용사 밑에서 일하도록 자리를 제안하고 있대. 명예기사 자기를 주고 마왕을 완전히 쓰러뜨리게 돕겠다는 거지. 근데 플러는 궁궐 일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가 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왕을 쓰러뜨리는 게 최고의 영광이겠지만 플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 신경 쓸 이유가 없지. 그는 릴리스에게 대놓고 자기는 영웅, 일에는 관심 없고 마왕과 싸울 생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 할 말 다 하고 그냥 휙 가버리더라고. 밖에 나가니 레이즈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완전 불이라도 난 것처럼 엉망진창이 된 모습이었어. 플러는 그녀를 엄청 걱정하더라고. 알고 보니 플러의 마음을 얻으려고 요리 강좌를 들었는데 레시피 따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던 거지.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완전히 엉망인 요리가 안 나올 때까지 계속 해보려고 작정했지. 한편 성에서는 금발머리가 길드에서 들었던 최고의 모험가들을 영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자신을 대신해서 영웅 일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플러와 레이즈는 영웅 일행에 합류하라는 요청을 계속 받지만 매번 거절하고 있어. 레이즈는 계속 거절당하니까 너무 짜증나서 폭력이라도 써서 제대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하지만 플러는 전령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니 그들이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게다가 발리로사와 다른 애들 훈련도 다시 해야 하고 뒷마당으로 가보니 블로썸이 정원을 가꾸고 있네. 플러가 도와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블로썸이 돌보는 정원이 아주 잘 자라고 있나 봐. 좋긴 한데 그걸 핑계로 너무 오래 검술 훈련을 안 하고 있잖아. 레이즈는 숲에서 바일리가 제대로 된 궁수처럼 살아있는 표적에 화살을 쏘도록 애쓰고 있지. 근데 바일리는 닭이 너무 귀엽다면서 닭한테 화살 쏘는 걸 너무 무서워해. 그래서 레이즈가 반박하면서 설득하려 하지. 명중하면 프라이드 치킨을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바일리는 여전히 안 믿으셔서 훈련은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한편
벨라노는 만화를 너무 많이 써서 정신을 놓기 직전이야. 그러자 플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마력 용량을 늘려주는 반지를 만들어주기로 해. 그럼 마법 쓸 때마다 쓰러지지 않을 테니까. 벨라노는 고마워하지만 플러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이 잠깐 머릿속을 지배해버려. 반지를 약지에 끼워보려고 하지만 레이즈가 그걸 막아버리지. 빨리 해치워야 해. 플러의 아내로서 경쟁은 용납 못하거든. 그때 발리로사가 발끈해서 플러를 불러 애벌레한테 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레이즈도 그걸 막아. 발리로사가 플러의 관심을 더 뺏는 걸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훈련이 끝나고 모두 안으로 들어가 밥을 먹어. 레이즈가 요리했는데 이번엔 먹을만해 보여. 플러가 언제 그렇게 요리를 잘하게 됐냐고 물어봐. 레이즈는 요리 수업을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 실수로 건물 몇 채를 불태웠다고 인정하지만 플러를 위해 요리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집 뒤편 숲에서는 악마 소녀가 그들을 염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레이즈가 자신이 알던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악마라고 확신하지만 이젠 인간에게 완전히 홀딱 반해서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곧 답을 얻게 될 텐데, 왜냐하면 레이즈가 율리미나스가 자신을 염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그들은 울리미나스를 안으로 데려가고 플러는 그녀에게 차를 따라줍니다. 하지만 레이즈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접대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녀는 울리미나스에게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그녀는 어둠의 편과 한패가 되려고 온 건 분명 아니니까요. 그녀는 이 지역을 확인하러 왔지만 레이즈가 여기 있는 걸 보고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보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레이즈는 남편과 함께 여기서 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울리미나스는 레이즈가 벌써 결혼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레이즈를 위해 일을 망칠 생각은 없어요. 울리미나스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레이즈가 떠난 후 얼마나 변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플러는 어둠의 존재의 악마 동맹과 함께 있는데도 저렇게 차분하고 침착하게 앉아 있어요. 울리미나스는 자신의 스킬로 그의 능력치를 분석할 수도 없고 심지어 어둠의 존재조차도 그의 능력치를 숨길 수 없는데 말이죠. 플러가 엄청난 실력자인가 보네. 화제를 돌려서 최근 이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마치 숲들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모든 마법 짐승들을 싹 쓸어버린 것처럼 말이야. 이 말을 듣고 플러는 마침내 예전에 썼던 정화 마법을 기억해냈어. 그리고 그의 다른 마법들이 전부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그의 정화 마법이 숲 전체에 작용했던 게 분명해. 율리미나스는 방금 그가 한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어. 왜냐하면 그가 정말로 정화했다면 숲에 있었다는 건 그가 팽어릴과 그의 군대를 전멸시켰다는 뜻이잖아. 다시 말해 펜리스 오빠가 죽은 이유가 그놈 때문이라고. 율리미나스는 펜리스가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그와 결혼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 자기 오빠를 죽게 만든 놈인 걸 알면서 말이야. 펜리스는 플러에 대한 그 모든 비난에 질려버려서 율리미나스에게 입 좀 다물라고 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는 거지. 하지만 플러가 팽고리를 죽인 걸 알고 있었냐고 묻자 레에스는 사실이라고 확인해줘. 그 정도 규모로 정화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왕국에 몇 없거든. 엄청난 규모였으니 플러가 범인이라는 건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팽오릴은 자존심 강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슬퍼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플러 같은 미친 괴력자 때문에 죽었다 해도 그런 건 싫었을 겁니다. 게다가 죽고 싶지 않았다면 죽을 만큼 방심하지 말았어야죠. 레이에스는 그의 강인함에 반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를 죽였든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그들의 대화가 기사들에게 다 들켰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제 놈들은 레이스가 그 악마랑 같은 존재란 걸 알게 됐어. 처음에 놈들을 거의 죽일 뻔했던 펜리스 말이야. 그래서 놈들은 다 그녀를 엄청 두려워하고 특히 랠리가 그래. 플러를 어둠 군단의 큰 위협으로 여긴 울라미나즈가 나서서 펜리스의 남자가 얼마나 강한지 보려고 그와 싸우고 싶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둘 다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레이스는 그걸 절대 용납 못해. 왜냐하면 울라미나즈가 자기 남자를 뺏으려 한다고 생각하거든. 결국 플러는 시합에 동의하고 마법을 허용하되
누군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해 올라미나즈는 자신만만하게 공중으로 뛰어올라 플러를 혼란시키려고 여기저기서 마법을 걸지. 하지만 그 녀석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법을 무효화하고 자기 마법으로 울라미나즈를 공중에 묶어버려 꼼짝도 못하고 방어할 수도 없으니 항복하지. 다음날 플러는 기사들과 꼭 필요한 대화를 나누며 지난번에 레에스의 진짜 정체를 누설했지. 그게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거든. 성을 고자질해도 상관없다고 했어. 하지만 펜리스는 플러와 한패고 더 이상 암흑군대의 일원이 아니라고 말했지. 발레로사는 보통은 성에 보고해야 하지만 레에스가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고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도와줬으니 그냥 왕에게 말하지 않기로 하지. 레에스는 그 말을 듣고 기뻤지만 울라미나즈가 돌아왔기 때문에 밖을 내다보게 돼. 꼴사납게 굴고 있잖아. 그녀는 플러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용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지. 하지만 플러는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냥 완전히 놀랐어. 용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 울라미나즈는 용들에게 그에게 지옥불을 쏟아부으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플러는 마법으로 놈들을 날려버렸지. 그렇게 순식간에 어둠의 존재의 최강, 용 군대는 생명 없는 시체 더미가 돼버린 거야. 살아남은 몇몇은 냅다 도망치지. 이딴 일에 돈 더 받고 싶지 않으니까. 블러섬은 플러에게 혼자서 용들을 상대하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았으면 자기가 먼저 덤벼서 용 학살자 타이틀을 뺏었을 거라고 하지. 하지만 플러너는 블러섬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 용에게 덤벼보라고 말하고 블러섬이 그러자 공격력을 강화해줘서 용의 목을 뚫을 만큼 강력하게 만들어줘. 블러섬은 결국 타이틀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플러에게 달려들어 그의 도움도 받으려 했지만 용들은 이미 다 떠나버려서 운이 없게 됐지. 한편 어둠 군단의 가울경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플러가 용사도 아닌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지. 그래서 직접 나서서 그에게 도전해 이 혼란을 끝내기로 결심해. 얼마 후 플러는 악마들이 쳐들어올 때 엿볼 수 있도록 아기 침대 주위에 보호막을 쳐. 레에스는 그 망할 짜증나는 고양이 생각만 해도 엄청 열받아. 그래서 플러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해야 해. 근데 레에스는 플러가 자기를 변호하려는 줄 알고 더 열받아. 플러는 그냥 레에스가 자기한테 레에스 형제랑 그 일당을 죽였다고 대놓고 했던 걸 기억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지만 그냥 넘기고 레에스한테 별일 아니라고 말해. 한편 블러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해. 자기가 드래곤 슬레이어 칭호를 얻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 거지. 애들은 드래곤을 죽인 멋진 여자애한테 감탄하지만 발레로사는 오늘 몫의 마법 짐승을 사냥할 시간이라고 말해. 매일 훈련에 대해 매진하는 그녀를 존경하는 거죠. 플러가 계속 버텨줘서 다들 플러에게 고마워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다들 빨리 레벨업하고 더 강해지기를 바라죠. 다른 애들이 발레로사를 존경하는 동안 발레로사는 사실 울고 있어요. 드래곤 슬레이어 타이틀은 모든 모험가의 꿈이잖아요. 자기는 뒤처진다고 생각해서 우울한 거죠. 자기가 그 타이틀을 얻었더라면 가문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쟤네 또 왕도에서 빈둥거렸을 수도 있겠네. 애비가 기사였을 때처럼 말이야.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서 자기 친구를 찾는 거야. 발레로사는 걔가 옷차림도 영부실해 보이는 게 마법 짐승이 가득한 숲에 있으니 수상쩍었던 거지. 그놈은 플러 부인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거 듣자마자 발레로사는 제가 암흑군단 일원이라고 확신한 거지. 그래서 대체 뭘 원하냐고 따져 물었대. 어둠의 군대와 관계를 끄는 사람과 함께 그의 대답에 따라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어둠의 군대 일원이라고 인정하지만 페니리스를 확인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리를 뜨지만 페니리스에게 전할 메시지를 부탁합니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 자신의 이름이 고잘이라고 밝힙니다. 플러와 레이즈가 나타나자 발레로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이즈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참을 수가 저렇게 뻔히 가짜 같은 이름을 썼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플러는 결계에 악마가 걸려서 왔다고 설명해. 발레로사는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이 암흑군주라고 화면에 떴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레이즈가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본명이 골이라고 폭탄 선언을 해. 발레로사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 자기가 암흑군주에게 칼을 겨눴으니 악마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으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
다음날 고잘은 그들의 집에 놀러오라는 초대를 받았고 플러가 그를 얼마나 편하게 대하는지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발레로사는 고잘의 존재에 익숙하지 않아서 완전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고잘은 방문 목적이 울라미나스와 관련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발레로사도 모임에 참여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녀는 너무 무섭고 왜 자신이 어둠의 군주 옆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극도로 두려워하며 자신이 왜 어둠의 군주 옆에 앉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레이즈는 어둠의 군주가 복수를 위해 왔다고 단정짓지만 놀랍게도 그가 밝히는 건 플리오가 침착하게 상황을 종료시키자 고잘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죠. 고잘은 플리오가 인간에 반대하기 때문에 숲에 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플리오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 편에 서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플리오는 심지어 마왕에게 자신이 이 세계 사람이 아니라고 털어놓습니다. 녀석은 인간과 마족이 왜 싸우는지조차 몰라. 레이즈는 플리오가 싸우기 싫어하니까 설명해줄 필요도 없었지. 고잘은 전쟁의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인정해. 그 빌어먹을 전쟁은 500년이나 됐어. 최초의 암흑군주가 지휘를 맡으면서 시작됐지. 최초의 암흑군주는 다른 세계에서 와서 이 세계를 차지했어. 당시 인간에게 억압받던 마족들은 그를 받아들였고 이렇게 오래된 전쟁을 끝내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상은 12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어둠의 자들의 힘이 변했습니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어둠의 군주 하지만 고잘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악마들의 왕이라고 선언하며 악마들에게 위협이 되는 자가 인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잘은 플러에게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어둠의 군대에 합류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플러는 침착하게 고잘이 자신의 능력을 심각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그는 이 전쟁에서 어느 편도 들 생각이 없습니다. 고잘은 힘을 풀고 플러가 얼마나 투지 넘치는지 재미있어 한다. 그는 감탄하며 플러가 왕을 거절했을 때도 같은 투지를 보였을 거라고 지적한다. 고잘은 떠날 준비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한다. 고잘은 자기처럼 끝내주는 존재 앞에서도 움찔하지 않는 인간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플러뿐만 아니라 발리로사까지 언급한다. 다른 여자애들이 발리로사를 걱정하며 그녀가 괜찮은지 보러 온다. 하지만 충격으로 완전히 얼어붙었어.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발리로사는 고잘이 다시 아기 침대에 앉아 레이즈의 아침 식사를 먹고 있는 걸 보고 엄청 놀라지. 레이즈는 그에게 식사가 끝나면 당장 떠나라고 딱 잘라 말해. 고잘은 계속 발리로사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만 그녀는 옷을 갈아입으러 가버려. 나중에 발리로사는 몰래 도망치려 하지만 고잘이 그녀를 찾아내. 그는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훈련장으로 가버려. 매일매일 고잘은 계속 아기 침대에 나타나고 발리로사는 계속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고잘은 눈치를 못 채고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죠. 성에서는 왕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데 플러를 계속 찾아오는 정체불명의 악마에 대한 거예요. 왕은 플러가 자기 소환을 무시하고 이제는 어둠의 군대와 함께하는 것 같아서 엄청 화가 났어요. 왕은 군사를 보내 플러를 잡아오려고 하지만 공주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해요. 만약 플러에 대해 오해한 거라면 그들의 행동은 그랬다간 그를 암흑군대의 품으로 밀어 넣는 꼴이 될지도 몰라. 플러의 말을 경청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왕은 그녀의 말을 잘라버리고 황금 영웅이 나타나 그를 지지해 플러에게 병력을 보내 명령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마족의 성에서 올리미누스는 고잘에게 혼자 플러의 거처에 자주 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해. 하지만 고잘은 인간 왕보다 플러를 훨씬 더 신뢰한다고 말해. 플러처럼 강력한 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 기회가 있다면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맹세하더군. 올리미누스가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들을 언급했지만 고잘은 언제 움직일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가 떠나자 올리미누스는 어둠의 존재가 플러를 너무 자주 방문하는 것에 대해 몇몇 악마들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걱정하더군. 고잘이 정말 플러 때문에 거기에 가는 건지 궁금해하더라. 집으로 돌아와서 플러는 용의 비늘로 만든 장비를 파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해.
벌써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지만 아직 판매하려면 더 손봐야 할 거야. 플러는 사업을 성공시켜서 자립하려고 결심했어. 레이즈는 플러가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게 옳은 건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그가 엄청난 돈을 벌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심지어 그가 그녀 때문에 악마들과 싸우는 걸 꺼리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지만, 플러는 확실히 선을 그어 자기가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지 않다고, 진짜 문제는 엄청난 힘을 깨닫고 나서는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싸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레이즈는 그게 바로 친절함이라고 지적하고 그 점을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해. 바로 그때 플러가 누군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어. 금발의 영웅인데 플러는 레이즈에게 그의 엉덩이를 걷어차지 말라고 해야 해. 이 녀석은 플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 그의 부하가 되거나 어둠 군대의 밀고자로 낙인 찍히거나, 즉 용사가 그 자리에서 그를 해치울 거라는 거지. 용사는 자기 연설에 완전 만족하면서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플러가 자기 분위기에 너무 압도돼서 말도 못한다고 여기는 거지. 그도 그럴 것이, 용사는 자기가 이 세상의 전설이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 다크로드를 쓰러뜨리기만 하면 돼. 플러를 그의 부하로 두고 말이야. 그는 자기가 이 세상의 전설이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 다크로드를 쓰러뜨리기만 하면 돼. 플러를 그의 부하로 두고 말이야. 플러는 용사가 자기 집에 부하들을 잔뜩 데려온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이 전쟁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겠다고 설명합니다. 영웅은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지만 소녀들은 이것이 폭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영웅은 그들이 플러를 돕는다면 자신이 그들을 쫓아갈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는 플러를 설득하는 데 도움을 주면 자유를 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플러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지해집니다. 그는 어느 편도 들지 않지만 여기서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영웅은 완전히 충격을 받지만 레이는 떠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다른 여자애들도 같이 가고 싶어해. 함께 살면서 깨달은 거지. 악마와 싸우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모두 같은 생각이지만 용사는 주변을 둘러싼 군인들을 모두 피해 도망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해. 용사는 플러에게 허세를 부리려 하지만 플러가 순간이동 마법을 쓰자 당황하고 말아. 마법이 끝나자 모두 턱이 벌어져. 녀석들이 완전히 사라졌거든. 녀석들뿐만이 아니야. 플러는 어찌된 영문인지 순간이동을 시켰어. 집이랑 밭 전체를 통째로 날려버렸어. 진짜 상상 초월이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플러가 그 정도 스케일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을 줄은 바로 그때 플러한테 나타나던 악마가 나타난 걸 들키고 주인공은 그 녀석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지. 고잘은 모든 게 사라진 걸 보고 이성을 잃고 인간들 탓이라고 해. 분노가 극에 달해서 인간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난리야. 분노에 찬 고잘은 모든 악마 군대에게 집결 명령을 내려 클라이로드 왕국의 본격적인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어. 이것이야말로 울라미네스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거라며 모든 악마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해. 인간 병사들은 어둠이 다가오는 걸 눈치채고 그 금발 용사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쳐버려. 한편 여자애들은 플레어의 순간이동에 엄청 놀라는데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왔기 때문이지. 하지만 플레어는 지금 이곳이 왕도 서쪽 마을 근처라고 설명해. 여긴 수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가씨들은 이제 용사나 어둠의 녀석이 자신들을 추적하지 않을 거라며 안도하고 있어요. 특히 발리로사가 안도하는데 어둠의 녀석이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플러는 레이즈에게 모든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레이즈는 플러 옆에서 말을 타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레이즈는 새 집을 축하하기 위해 연회를 열자고 제안하고 모두들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죠. 얼마 후 왕에게 마족들이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고 북쪽의 마법 방벽도 곧 무너질 겁니다. 왕은 격노하며 그 황금빛 영웅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소위 영웅이라는 자는 남쪽 요새에 틀어박혀 있고 왕은 그를 불러들입니다. 왕국에 있는 모든 마법사들을 모아서 정화 마법을 걸어야 한다고 전하지만 왕은 그 일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고 그들은 영웅을 믿을 수 없으니 왕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아묵군주는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올리마누스는 지금이야말로 기세를 몰아붙일 완벽한 때라고 말하죠. 하지만 아묵군주는 인간들이 곧 정화 마법을 쓸 거라고 예견합니다. 병사들이 그딴 것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묵군주의 말이 맞았다는 걸 보여주듯 왕과 많은 마법사들이 정화 마법을 시전합니다.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와 레에스가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구는 걸 발견합니다. 플리오는 장비를 팔 만한 가게를 찾고 갑옷 가격을 알아보러 나갔었죠. 바이렐리는 말을 키울 생각을 하고 있대요. 술에 끄는 용도로 빌려주려고요. 꾸준한 수입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어 참하죠. 블로섬도 텃밭에서 채소를 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리로사와 볼라노는 재능이 없어서 수입도 없으니 괴로워하고요. 하지만 레에스는 걱정 말라고 하죠. 무리 돌보는 건 무리 우두머리 아내의 일이라고 하네요. 근데 발리로사는 무리에 속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대요. 플리오는 걱정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전투 기술을 더 연마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고 하네요. 성으로 돌아와 보니 어둠의 군대가 정화 작전 때문에 후퇴했다는 걸 알게 되죠. 마법은 3개월 동안 지속될 거고 어둠의 군대는 버틸 수 없대요. 문제는 마법사들이 많이 쓰러졌다는 거죠. 마법력을 너무 많이 써서 다들 뻗어버렸어. 왕도 그중 하나라서 공주가 나서서 왕이 회복될 때까지 왕의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고는 첫 번째 명령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 그 황금 영웅의 영웅 자격을 박탈하라고 명령한 거야. 온 나라가 존나 필사적으로 싸우는데 이 새끼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자격을 잃는 게 당연한 거지. 마법사가 부족해서 다른 영웅을 소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주님은 조언을 구하려고 신탁을 받으러 가기로 결정했지. 알고 보니 용사놈은 그 소식을 썩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 자기가 선택받은 자라고 주장하면서 어둠의 존재가 공격하면 돌아와 달라고 빌 거라고 선언했지만 다들 그냥 걔 말을 무시했어. 그날 밤 플러는 레이즈가 얼마나 잘 버텨왔는지 언급하고 그를 위해 뭐든지 할 거라고 말해. 플러는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하고 인간들 틈에 있는 게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어. 플러는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쓰러져. 인간들 틈에 있는 게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어. 플러는 혼자 이 세계에 던져졌던 때를 떠올리기 시작해. 하지만 레이즈 덕분에 집도 생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됐어. 다음날 여자애들은 플러와 레이즈에게 데이트하라고 부추겨. 플러는 수줍어하지만 여자애들은 둘이 부부라는 걸 상기시켜줘. 데이트에서 둘은 온갖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식사 후 레이즈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서 마을 시장에 가. 플러는 레이즈가 너무나 도움이 되었기에 원하는 건 뭐든지 사주겠다고 해. 레이즈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나서 무언가를 찾아보죠. 플러는 브로치를 고르며 레이즈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듀드는 당황해서 브로치가 예쁘다고 말한 거라고 얼버무려요. 그날 밤 다른 여자애들은 레이즈가 계속 브로치만 쳐다봐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죠. 이제 플러는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레이즈가 자기 침대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힘든 하루였으니 그냥 재우지만 잠은 다 잤다는 걸 알죠. 한편 성에서는 주인공이 대놓고 왕실 금고에 침입했어. 공주가 자기 영웅 자격을 박탈해서 열받았지만 츠유야가 아직도 자기를 영웅이라고 불러줘서 기분은 풀렸지. 그녀는 그가 언젠가 자기 역할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속 그를 섬기겠대. 주인공은 이 세상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어둠의 존재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있어. 그는 선택받은 영웅이니까 어둠의 존재를 물리치고 나면 멋진 챔피언으로 인생을 살 수 있거든. 플러가 마법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할 수 없는데 더 강한 힘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목소리가 들려와요. 용사가 힘을 원하면 그녀를 풀어줘야 한다고. 그 목소리가 비밀방으로 그를 안내하고 말하죠. 그녀는 그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든 들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용사는 칼을 잡지만 츠유야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목소리가 칼을 뽑으라고 계속 부추기면서 겁나냐고 도발하는데 절대 아니지. 그 질문에 완전 모욕감을 느껴요. 그래서 칼을 뽑아 들고 엄청난 힘을 폭발시키죠. 그러자 하야라는 정령이 나타나서 자기를 해방시켜줬다라고 하면서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해요.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녀석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첫 번째 소원을 빌 준비를 하죠. 한편 성에서는 공주가 신탁을 받는 사제와 만납니다. 정화 마법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엉망진창인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 목에 이상한 목걸이가 나타나서 대화를 방해하는 거야. 공주님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침입자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물창고로 보내. 신탁은 그 목걸이를 희생의 목걸이라고 알려줘. 소원을 들어주지만 사람들의 머리를 대가로 가져가는 정령이 있다는 거지. 다들 충격받은 얼굴이지. 누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겠어? 공주님이 옛날에 말했는데 클로드 왕국의 왕이 정령에게 어둠의 존재를 물리쳐달라고 부탁했대. 하지만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대륙의 모든 생명체의 절반이 희생됐다고 하더군. 그리고 정령을 봉인하기 위해 왕국의 마법사들이 더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힘을 합쳤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봉인을 깨고 정령에게 소원을 빌고 있는 거야. 다들 목이 날아갈까봐 벌벌 떨고 있으니까 공주님께서 정령이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만 시간이 있다고 하셨대. 공주님은 해결책을 찾아 무녀에게 묻고 노파는 예언을 하지. 진정한 영웅을 찾아야 하는데 이미 소환된 영웅이라고 밝히는 거야. 사람들은 그게 왕의 동맹으로 영입하려던 모험가라는 걸 깨닫지. 무녀는 영웅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지만 공주님은 그를 찾아 나서려고 나라를 지키는 병력을 나눌 생각이 없어. 대신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하죠. 플러가 다시 나오는데 용빈을 방패를 팔려고 하고 있네요. 가게 주인은 완전히 감탄하면서 정육점에 용고기가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죠. 플러는 용에 대해선 말하지 않지만 재료가 같은 곳에서 나왔다고는 얘기하죠. 주인은 그 정보에 엄청 흥분해서 플러가 방패에 원하는 값을 다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대신에 플러가 그 공급처에서 얻는 다른 물품도 자신에게 가져다 주길 원하더군. 플러는 거래에 응했지만 이제 믿을 만한 마법 짐승 재료로 만든 물건을 팔 상인이 필요했던 거지. 주인은 기꺼이 도와주며 다른 상인들에 대해 말해줬고 발레로스는 플러의 굉장한 실력에 완전히 감탄했어. 용방패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인과 꾸준히 물건을 팔 수 있는 루트까지 확보했으니까 레이즈는 플러가 예전에 상인이었다고 설명했겠지. 발레로스는 레이즈가 남편으로 레이즈를 얻은 게 질투가 나는 거야. 근데 레이즈는 그런 분위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발레로스는 그냥 레이즈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해. 레이즈는 어둠의 존재들이 발레로스에게 관심 있다고 말하면서 위로하려 하지만 별 소용이 없어. 레이즈는 플러가 잘 해내고 많은 걸 이뤄내는 걸 보니 기쁘지만 그만큼 같이 어울릴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이라 조금 우울해져. 하지만 레이즈는 플러에게 부탁 하나를 해. 시간이 될 때마다 자기랑 같이 시간을 보내달라고. 플러도 동의하는데 그러다가 플러의 시스템이 영혼이 다가온다고 경고하자 둘 다 깜짝 놀랍니다. 하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자 플러는 왜 자기를 찾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영웅이 플러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영혼에게 소원을 빌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망신을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혼은 지체 없이 영웅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플러의 시스템이 자동 방어 마법을 작동시킵니다. 그러자 레이즈가 플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섭니다. 그때 레이즈가 공격을 정면으로 맞받아치자 플러는 경악하죠. 레이즈는 플러에게 도망치라고 애원하고 그녀의 브로치가 산산이 부서져요. 하야는 놓쳐서 실망하고 계속 그들을 공격하죠. 하지만 플러의 자동 방어 마법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는 레이즈가 괜찮기만을 빌 수밖에 없어요. 하야는 플러가 자신의 기본적인 공격 마법을 모두 막아낼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하며 더 강력한 마법을 쓰려고 준비하죠. 하지만 레이즈의 상태가 좋지 않자 플러는 치유 마법을 쓰려고 해요. 레이즈 부상이 너무 심해서 주문이 취소되니까 완전 겁먹었잖아. 레이즈 부상을 감당하기에는 주문이 역부족이었던 거지. 치유 주문을 대신할 다른 주문도 없고. 그래서 플러는 레이즈의 퀭한 얼굴을 보고 엄청 화가 났어. 하야는 빛의 근원이라는 주문으로 공격해서 큰 타격을 주려 했지만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걸 보고 또 한 번 감탄하지. 분위기가 고조될 즈음 플러 시스템에서 그가 빛과 어둠의 근원 마법을 얻었다고 알려줘. 발리로스는 플러가 얼마나 격분해서 하야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하는지 듣고 충격을 받아요. 플러는 복수를 맹세하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